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우리가 바로 앞전에 배웠었던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였었죠. 그쵸? 이산 확률 변수 x는 어떤 때는 0, 1, 2, 3, 뭐 또 때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확률 변수 x를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확률 분포표가 생기게 되고, 그 확률 분포표에서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서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산 확률 분포에서 자, 이제 이항 분포라는 걸 보도록 합시다. 얘는 역시나 확률 변수 x가 이산적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확률 변수 x가 1, 2, 3, 4 이런 식으로 가질 때야 여기서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우리가 시행, 독립된 시행이었을 때요. 자, 독립 시행을 n회 시행을 하는데 이랬을 때 n이 충분히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n번의 독립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가 되겠죠. 자, 독립시행 n회 시행을 할 건데 어떤 사건 A가 내가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일어날 확률이 P였어. 그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가 될 거야. 그랬을 때 내가 n회 시행할 때 성공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거기 표 보이시죠? 박스 안에 표가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사건, 여기서 중요해.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하자 이거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래서 이것에 따른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보면 px는 x 외에, 아니 생각을 해봐봐. 내가 n번 시행을 하는데 그 중에 x번을 성공할 확률을 구하고 싶어. 우리 앞에서 독립시행의 확률 계산하던 거 있었어. n번 중에서 x번 성공해. p의 x제곱 1-p의 n-x제곱. 요거 이해 가니?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률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성봉아, 이거 이해 가니? 내가 독립시행을 n회 시행했을 때 x번 성공할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것을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차이점은 뭐냐? 여기 이항 분포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A가 일어나는 횟수가 X번이라고 해서 확률 분포표를 완성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성공 횟수라고 내가 얘기했죠. 성공을 0번 할 수도 있고요. 1번 할 수도 있고요. 자, 0번 성공할 확률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px 어떻게 되죠? px는 x 해도. 자, px 어떻게 되죠? 0번 성공할 거예요. n회 시행했는데 0번 성공하는 거죠. p의 0제곱 1-p의 n제곱 요렇게 될 거야. 다시 n회 시행했는데 한 번 성공할 확률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한 번 성공할 확률 어떻게 되죠? n 생각을 해.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p의 1제곱 1-p의 n-1제곱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두 번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까지만 쓸 거야. 두 번 성공할 확률은 n, c2의 p의 제곱 1-p의 n-2제곱 이렇게 될 거야. 거기까지 이해가 가세요? 자, 그렇게 해서 최대 n회 다 성공할 수도 있겠죠. nc, n의 p의 n제곱 1-p의 0제곱 아마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총 합은 얘네들에 대한 합이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이항 정리가 기억이 나. 이항 정리에서 얘네들에 대한 합은 무엇과 똑같아? p 플러스 1-p의 n제곱을 전개한 식과 똑같죠? 얘네들에 대한 합은. 그쵸? 근데 얘는 보니까 1의 n제곱이야.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합은 1이다 라고 확인이 됩니다. 뭐 확률에 여기 아래쪽에 확률 선생님 이거 당연히 다 합은 1 나오겠죠. 뭐 당연하긴 한데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 얘 또한 확률 분포 표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질 수 있다? 기대값, 편차, 분산, 표준 편차 다 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우리가 독립시행, n회 시행하는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를 뭐라고 부르느냐? 자, 다시 잘 생각해 머릿속으로.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를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한다.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영어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영어 약한 거 알지? 맞을걸? 옛날에 맞네. 내가 읽은 게 이거야.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좀 다르긴 하죠. 혀 안 굴리고 읽으면 이렇게 돼. 내 시대는 이렇게 배웠어. 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호로 씁니다. 바이노미얼에 b자를 갖다 따오고요. b에 n, p 이렇게 갖다 써요. 자, 여기서의 n은 뭐죠? 시행 횟수예요. p는 뭐예요? 성공할 확률이야. 그렇게 해서 이 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야. 즉 얘를 보면 이게 완성이 되는 것까지 가야 돼. 자, 다시. 그래서 얘네들을 세트로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잘 봐봐. 내가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건이 자, 이렇게 내가 써 있었다라고 치자. 10,3분의 1 이렇게 써 있었다. 그럼 얘는 함축적으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인데 그 시행을 독립된 시행으로 몇 번, 10번 그 짓거리를 해본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성무기 대답해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야? 이해했구만. 0부터 10이에요. 성공 횟수는 0부터 10번 다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뭐가 완성이 될 수 있어? 표를 완성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얘만 보면 얘도 나와, 얘도 나와, 다 나오는 거라고요. 그냥 0. 0 뭐야? 0번 성공할 확률이죠. 그때 확률을 구해보자. 10번 시행을 하는데 얼마나 운이 더럽게도 없는지 0번 성공합니다. 3분의 1의 0제곱, 3분의 2의 10제곱. 너희들 여기 다 채워줄 수 있잖아. 10시 1에 한 번 성공이죠? 그러니까 3분의 1의 1제곱, 3분의 2의 9제곱. 이런 식으로 다 채워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 10번 성공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합은 1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걸 이 표를 함축적으로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야. 단, B 뭐야? 이항분포야. 독립시행에서 10번 시행할 때 성공 확률 각각 3분의 1씩이 된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확률의 사실 이항분포는 뭐냐면요. 확률이 분포되어 있는 모습이 됐지? 우리가 배웠었던 이항정리 있었죠? 이항정리. 그걸 따라간다 해서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배웠었던 이항정리를 따라가는 확률이 분포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항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항분포는 뭐다? 이항분포는 확률이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이름이 명칭이 되었지만 어쨌든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가 된다.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 잠깐만 보자. 거기 보기에서 무슨 한 개의 주사위를 180번 던질 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180번 던진대. 그랬을 때 2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됐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독립시행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첫 번째, 독립시행인가 확인해라. 그 다음, 그럼 그 확률이 분포되어 있는 모습은 당연히 이항 분포일 테고 시행 횟수 180번, 성공 확률 2가 나오는 거잖아. 2가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럼 얘 또한 확률 분포표를 완성해 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니? 이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봐. 자, 봐봐. 너가 180번을 그 짓거리를 해. 뭐를 해?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를 180번을 던졌어. 그럼 2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 그럼 네가 180번을 던지면 너는 은연중에 180번 중에 대충 한 몇 번은 2가 나올 거라고 네가 예상을 하니? 기대를 하니? 30번 당연한 거 아니냐? 그치? 180번 중에서 30번. 그럼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은 180번 중에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곱하기 6분의 1을 해서 30이다. 됐죠? 됐습니다.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항상 평균은 NP야. 외우세요. EX는 NP야. 뭐야? 독립시행의 시행 횟수 곱하기 확률 하면은 그냥 그게 평균과 똑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게 확률 분포표잖아. 여기서 평균, 즉 기대 갖고 가려면 어떻게 해? 이거 곱해서 싹 다 더하는 거지.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분사는요. N, P, Q. Q가 누구냐? 1-P. 뭐야? 실패. 그거. 확률 1-P. 분사는 이항 분포를 가지고서는 분산을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재평평제로 구하지 않고 이렇게 구할 얘도 물론 확률 부호표이기 때문에 재평평제가 됩니다. 재평평제가 됩니다. 근데 180번 그 짓거리를 하는데 야 항이 몇 개가 나오는데 181개가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다 계산해? 그치? 우리가 공식으로 이렇게 NPQ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루트 분산이죠? 그래서 루트 NPQ 다시 루트 N P 1-P로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한번 구해볼까? 요거 180번 주사위 던진 거. 그럼 분산은 얼마가 돼요? 분산 18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가 되죠. 그래서 25를 분산으로 합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얼마가 돼요? 루트 25, 즉 5가 표준 편차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뭐 하나 보여줄게. 유튜브를 틀어줄게. 응? 자, 지금 보셨죠? 자, 구슬이 있어. 아이씨. 그럼 구슬이 떨어질 때 여기에 칸막이가 하나가 있었잖아. 그럼 떨어질 확률이 얼마? 2분의 1이 되지. 그치? 그 다음 또 칸막이가 있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막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구슬을 떨어뜨리면, 자,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자, 교재 보시면요. 큰 수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큰 수의 법칙이에요. 큰 수의 법칙. 자,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 P일 때 N번의 독립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야? 이항 분포에서 이런 말이야, 그냥. 이항 분포에서 임의의 양수 H에 대하여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확률은 1에 가까워진다. 이것을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뭐 됐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 이게 됐고 이거 이런 얘기야. 20 이상이든가 25 이상이든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시행 횟수가 180번이었잖아. 25보다 훨씬 커졌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 구한 수학적 확률 평균 30번이었잖아. 그지? 평균 30이었잖아. 다음 실제적으로 네가 180번 저짓거리를 했을 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오케이? 30번 2가 나오는 거. 숫자 2가 나오는 거. 30번 2라고 하는 평균 값에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편차가 차이가 즉 네가 실제로 180번을 던졌더니 숫자 2가 28번 나올 수도 있고 32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숫자가 충분히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 우리가 구한 수학적 확률 예를 들어서 어디 갔냐? 저건 내가 확률법표 안 만들었냐? 뭐 아무튼 n값이 충분히 커지면 실제로 한 번 성공할 확률 뭐 예를 들어서 2번 성공할 확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확률과 거의 근사치로 똑같아진다.
이 얘기야. 이게 큰 수의 법칙이야. 다시 얘기 안 할게. 내가 180번 요짓을 했을 때 180번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내가 실제적으로 숫자 2가 나오는 횟수가 3회일 확률은 숫자 2가 3번밖에 안 나와. 180번 했는데. 그럼 그 확률은 어떻게 되죠? 180 C 3회 6분의 1의 세제곱 6분의 5의 177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실제로 횟수가 정말 커지면 커질수록 그 수학적 확률과 거의 편차가 줄어든다. 차이가 줄어든다고. 실제로 우리가 수학적 계산한 수학적 확률과 실제에서 일어난 확률이 횟수가 똑같아지게 돼요. 그게 큰 수의 법칙이야. 근데 이건 당연하지 않냐? 이게 큰 수의 법칙이야. 법칙이라고 쓴 거야. 어렵지는 않고요. 135페이지 개념원리 익히기 보세요. 문제 질문 없니? 135페이지에서. 자, 그러면 요거 필수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볼링공을 한 번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10분의 7인 볼링 선수가 볼링공을 4번 던졌을 때 뭐예요? 각각 던질 때마다 확률이 10분의 7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겠죠. 자, 스트레이크가 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 B, N, P꼴로 나타내시오. 자, 몇 번? 4번. 성공 10분의 7. 확률 질량 함수는 P, X는 X, 즉 X번 성공할 때의 확률을 써주면 되는 거죠. 이항 분포이기 때문에 4, C, X 10분의 7의 X제곱 10분의 3의
4-x제곱 이렇게 갖다 쓰면 되고요. 3번 이상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P x는 3 이상. 그러면 x가 3일 때의 확률, x가 4일 때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3일 때의 확률 4C3의 10분의 7의 세제곱 10분의 3의 1제곱 더하기 4번 성공할 확률은 4C4의 10분의 7의 4제곱 넘어갑니다. 이항분포 BN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2, 분산이 1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B의 NP죠. 평균 2는 N 곱하기 P가 2라는 얘기고 분산이 1이라는 얘기는 N 곱하기 P 곱하기 1-P가 1이라는 얘기인데 얘가 2이기 때문에 1-P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P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갖다 집어넣어 주니까 N은 4가 되죠. 시행횟수 4번이 됩니다. 너무 쉬워서.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 던져. 뭐야? N은 18.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6의 약수에는 1, 2, 3, 6, 4개가 있어요. 즉 6분의 4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마다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이항 분포를 따라가고 시행 횟수 18번, 확률 3분의 2가 되죠. 따라서 EX, NP, VX 여기다 3분의 1 곱하면 돼요. 4 시그마 X 루트 씌우면 돼요. 2 참 쉽다. 그쵸? 몇 번까지 있니 이거? 13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품이다. 그럼 망해야지 그러면은 10%면 0.1%가 돼도 망하는데.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뭐 이거 알리야? 중국 공장이야? 생산되는 제품 10%가 불량품이라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400개의 제품 중에서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불량품의 개수 확률 변수 X야. 400개잖아. 바이노미얼. 400. 확률 100분의 10. 10분의 1. 됐죠? 이 Y를 구하래. 근데 Y가 저기 나와 있죠. 관계식. 2분의 3x 5래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2분의 3 2x 5하고 같을 거다. EX, N, P 4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또 VY V 2분의 3x 5 4분의 9 VX와 같죠. 4분의 9 MPQ 400 10분의 1 10분의 9 하시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쉬고 합자. 자, 라이트 센. 자, 지금 이거 확률 질량 함수죠?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 px가 지금 저렇게 식으로 나와 있어요. k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얘가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3개예요.
그러면은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 3일 때의 확률이 2K, 3K. 그리고 그 합들은 뭐가 되죠?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K를 구할 수 있겠죠. 9K가 1이니까 K는 9분의 1이면 K가 9분의 1이면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 3일 때의 확률의 합이 1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확률 변수 구할 수 있고요. 자, 394번을 보자. 크기가 같은 파란색 색연필 4개, 노란색 3개, 총 7개죠. 임의로 세 자루를 동시에 뽑는다. 자, 뽑은 파란색 색연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은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파란색 색연필이죠. 그래서 0개, 0개 나올 수 있죠. 0개, 1개, 2개, 3개고요. 뭐 다 구할 필요는 없죠. 1 이상 2 이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1일 때 확률과 2일 때 확률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률은 7개 중에서 3개를 뽑을 때 지금 이건 뭐죠? 파란색 하나. 그래서 4, C, 1. 근데 3개 뽑는 거니까 노란색은 2개 나와야 되겠죠. 7개 중에서 3개를 뽑을 때에 파란색이 2개, 노란색이 하나 해서 계산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유형 4번에 있는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 못하거든요. 연속 확률 변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유형 4번 못 풀어요. 4번, 5번, 그냥 하는 김에 하자. 근데 잠깐 개념 원리에 연속 확률 변수가 해버리자. 그냥 하는 김에 해버릴까? 개념 원리 푸세요.
자, 합시다.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뭐였냐면은 확률 변수인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와 같이 이산적 확률 변수였어요. 근데 이 이산적 확률 변수 x가 아니라 이제 연속적 확률 변수 x가 됩니다.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확률 변수인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은 0이나 1이나 2와 같이 이러한 정수들이었었는데 이제 확률 변수 x는 길이, 부피, 넓이,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0과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죠. 유리 수도 있고요. 무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된다는 얘기야. 자, 지금 여기서 보도록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보는 게 너희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으니까. 아, 예를 들은 거 어디 갔니?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없어, 없어. 자, 예를 들어서 키를 예를 들어서 보자. 자, 이 그래프를 보고선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자, 이러한 함수를 우린 뭐라 부르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요. 넓이를 확률로 갖는 함수예요. 확률 밀도 함수 fx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하지는 않고요. 여기에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들이 주어지게 되고요. 뭔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키였다라고 치자. 키. 그럼 확률 변수 x는 여기에 뭐 키가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뭐 170. 미안해. 170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뭐부터 시작할까? 150, 160, 170 이런 식으로 키가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상대도수가 있었잖아. 상대도수 기억하니? 확률이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50명 중에서 몇 명 이런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도수, 비율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국엔 비율, 뭐야? 확률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약간 다르기는 한데 함수값이 확률은 아니기는 한데 약간 보자면 이런 거야. 상대도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야. 여기 그래프도 있듯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대략 158이라고 해보자. 그럼 158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왜? 이쪽에 있는 넓이가 가장 넓죠? 가장 넓죠? 그 얘기는 확률이 가장 크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정확하게 158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우리가 구할 수 없어요. 왜? 키는 158.1도 있고 158.001도 있고 대단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어떠한 연속적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못 구해요. 하지만 범위로서는 구할 수 있습니다. 키가 157에서 158 사이가 될 확률. 자, 내가 어떤 학교, 뭐 예를 들어서 불곡고등학교가 있었어. 불곡고에서 학생을 한 명 뽑았는데 그 학생이 키가 157cm에서 158cm 사이가 될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그 사이의 넓이를 구한다라면 그러면 그게 바로 상대도수, 즉 확률이 되는 거예요. 확률. 전체 학생 중에서 얘가 갖는 요 사이 157cm와 158cm 사이의 학생들의 상대도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는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 밀도 함수들이 나타날 수 있다. 무엇에 대하여? 연속적 확률 변수 x, 즉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들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럼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넓이로서 그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넓이인데 얘가 반드시 여기 있는 확률 변수 x축 아래로 함수잖아. 그치? 이 함수는요, x축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여기 있는 함수 값을 너희들이 여기를 구하는 식이 있는데 이 함수를 구하는 식이 있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건 몰라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이로서 차용을 하는데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넓이가 음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확률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x축 위에서만 그려지게 된다. 자, 다음. 또한 확률 연속적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그래프는 끝에서 끝까지의 전체 넓이는 총 확률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겠니? 넓이가 1이 된다. 이거 실제로 사각형의 넓이 구하면 1이죠. 예, 뭔진 모르겠어. 확률 밀도 함수야. 알파에서 베타까지야. 그럼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넓이 만약에 구할 수 있다라면 그러면 얘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니? 1일 것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야. 저 뒤쪽에 있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다음 단원에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게 될 거다. 개념 원리 키기 잠깐만 같이 보도록 합시다. 318번 보시면요. 확률 변수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얘는요. fx가 지금 어떻죠?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의 사이의 넓이가 얼마가 나오겠니? 2분의 1 곱하기 2. 그래서 넓이가 1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얘 마이너스 1에서 음의 함수값을 갖죠? 탈락입니다. 내가 얘기했었죠? 이건 정의역이야. 연속적 확률 변수 x가 정의역이 되는 거거든요. 정의역 x에 대하여 fx 그래프는요. 확률 밀도 함수는 x축 위에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고요. 얘는 괜찮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대해서 얘는 x축 위에 그려집니다. 다음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에서 0이죠. 1에서 2가 되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넓이를 구해보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래서 탈락입니다. 넓이는 1이어야 돼요. 얘는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1과 1에서의 함수값이 1, 1.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그리고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2분의 1 전체 넓이 얼마? 1이 됩니다.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요. x축 위에서만 그려져야 되고요. x축과의 사이 넓이가 1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리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확률 밀도 함수 fx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 정의역 x가 나와 있죠? 연속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의 k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x축과의 사이의 넓이가 1이 나오게끔 하는 k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우리가 정적분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 당연히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런 얘기죠. 0부터 1까지 x축과의 사이 넓이 3분의 1 kx dx는 얼마다? 1이다. 그래서 k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풀기 전에 14번 풀고 하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와 같았을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0부터 2까지지요?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fx의 dx는 무엇과 같아야 된다? 1과 같아야 된다. 적분해 버립시다. 2분의 3k x의 제곱 k니까 kx 0부터 2까지 2 집어넣으면은 6k 플러스 2k 0 집어넣으면 0 얘가 1 그래서 k는 8분의 1과 같다 해서 k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좀 전에 개념 다지기 문제랑 146페이지 더 있구나. 필수 문제가 한 문제가 더 있어.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렇죠. 뭘 구하래? 확률 변수 x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0부터 2분의 1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 먼저 k부터 구해야지만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kx dx 더하기 1부터 2까지 k의 2-x의 dx가 1입니다. x축 사이의 넓이 1 나와야 되니까요. 적분합시다. 2분의 kx의 제곱 0부터 1까지 2kx 마이너스 마이너스 kx니까 2분의 kx의 제곱 1부터 2까지 1 집어넣어서 2분의 k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2 집어넣어서 4k 마이너스 2k 빼기 1 집어넣은 거 2k 마이너스 2분의 k가 1이 나와야 된다. 나 왜 정적분을 더 힘들게 했니? 그냥 하면 더 쉬운데. 아, 진짜. 저 삼각형이잖아, 그냥. 아, 멍청이. 자, 어쨌든 그래서 K는 1이라고 나오게 돼요. 아, 이거 그래프 그리면은, 야, 0.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K. 2 집어넣으면 0.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넓이가 K죠? 그러니까 K는 1. 자, 0부터 2분의 1까지의 확률 구하래요. 자, 어떻게 되면 돼요? 0부터 2분의 1까지의 넓이 구하면 되는 거죠? K가 1이니까 여기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8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요. 확률 P는 8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여기 147페이지까지 확인 체크 문제 완성하세요.
라이트 생 398번 보자. 다음 중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 모든 실수값을 갖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얘는 일단 탈락이죠. 왜? 넓이가 4가 나오니까 탈락입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축 아래로 내려가니까 탈락입니다. 얘는요. x축과의 사인 넓이가 2, 2는 4, 2. 넓이가 2가 나와서 탈락입니다. 얘는요. 역시나 넓이가 1을 넘어가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프가 확률 변수 x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대하여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죠. 1 집어넣으면 0이죠. 0 집어넣으면 1입니다. 0 집어넣으면 1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얘 넓이가 얼마 나오죠? 1이 나오죠.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다. 401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와 같다. 자, p의 x는 1 이상을 구하시오. 1 이상의 확률을 구하시오. 자, 먼저 k를 구해야 되겠죠. 확률 변수 x가 0부터 2까지와 5까지에 대하여 0부터 2까지는 2분의 kx래요. 2 집어넣으면 k죠. 이렇게 생겼어요. 2와 5 사이에선 상수 k가 된대요. 얘의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되죠? 1 나와야 되죠. 2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 넓이 k 가로의 길이 3 세로 k 3k 그래서 4k가 1이 나오는 k는 4분의 1이라고 k를 구할 수 있고요. 다음 1 이상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1 이상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구해도 되겠니? 차라리 전체 넓이에서 빼는 걸로 해도 되겠지요. x가 1 이하인 걸. 1 이하면은 0 이상 1 이하가 되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빼는 게 훨씬 계산이 간단할 것 같아. 자, 0부터 1까지의 넓이입니다. 1일 때는 2분의 k가 되겠죠. 따라서 넓이 4분의 k예요. k가 4분의 1이니까 얘는 16분의 1이 되겠죠. 정답은 16분의 15가 되겠습니다. 405번 보자. 어느 백화점에서 행운권 500장을 준비했는데 각 상금에 대한 행운권의 장수는 오른쪽 표와 같다. 이 행운권 한 장으로 받을 수 있는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확률 변수 x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원, 5,000원. 저 뭐야? 10만 원이야?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요. 100만 원. 확률 얼마? 500분의 389. 0원이 될 확률. 한 장 뽑을 때 5,000원이 될 확률 500분의 100. 500분의
10, 500분의 1이죠. 그러면 내가 상금의 기대값은 뭐라고 그랬죠? 평균과 같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상금 X에 대한 기대값은 곱해 0, 곱해 1000원, 곱해 뭐냐? 2000, 곱해 2000. 따라서 기대값 얼마? 5000원인 거예요. 408번 보자. 아, 뭐야. 이거 표준 편차고 하래.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확률의 합은 1이다 해서 A 먼저 찾으셔야 되겠죠? 표가 완성되면은 뭐부터 구해요? EX부터 구하는 거죠. 기대값부터 구한 다음에 재평평제를 가지고 분산을 구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되겠죠. 411번 보자. 불량품 3개가 포함된 9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품을 동시에 뽑을 때 뽑은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VX를 구하여라. 2개 제품을 뽑기 때문에 불량품의 개수 0개, 1개, 2개 확률을 구해보면 0개면은 자 9개 중에서 2개 뽑는데 불량품이 없어야 되지요. 뭐 괜찮은 거 2개. 9개 중에서 2개 뽑는데 불량품 하나, 정상 제품 하나. 9개 중에서 2개 뽑는데 불량품 2개. 재수가 더 어렵게 없네. 완성해놨죠? 그러니까 이제 VX 구할 줄 아시죠? 평균 1이고 분산이 4인 확률 변수 X에 대해 확률 변수 얘 평균이 마이너스 2, 분산이 36이다. A, B에 대해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시오. EX가 1이죠. VX가 4래요. 이 Y는 알죠? 갖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A, EX 플러스 B죠. 그래서 A 플러스 B하고 같습니다. EX가 1이니까. 자, 평균이 마이너스 2래요. 다음 VY는 A제곱 EX하고 같겠죠. 아, VX죠. 따라서 4A제곱입니다. 자, Y의 분산이 36이라고 했으니까 A는 3, B는 마이너스 5가 되네요. 10번. 10분의 3이죠. 10분의 3이죠. 합이 1 나와야 되니까 저거 구하래요. 시그마 5x 플러스 3 구하래요. 난 뭘 구해야 된다? 시그마 뭘 구해야 돼? 야, 근데 이거 사실 5x 플러스 3이잖아. 여기다 5x 플러스 3 구해버려도 돼. 얼마? 3. 얼마? 8. 확률 변수 그냥 구해버려도 돼요. 5, 20, 13. 됐잖아. 얘를 뭐 구하래? 표준 편차 구하래죠. 이거 지우고 이렇게 표 만들어서 얘 저걸 구해도 돼요. 사실 그렇게 된 문제는 아니죠. 나 뭐 구해야 돼요? 5 시그마 x 구해야 되는 거죠.
분산 구해야 되는 거죠. 그냥 분산 구하자. 0, 5분의 2, 5분의 3, 1. 자, 이게 뭐야? 뭐야 이거? 2x지. 2x가 1 나왔어요. vx 구합시다. 제곱의 평균이니까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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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평. 빼기. 평균의 제곱. 5분의 8 빼기 1이니까 5분의 3. 따라서 루트 15. 정답 4번이죠. 423번 보자. 각면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정팔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던져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수를 x라고 하자.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데 확률 분포표는 어떻게 될까? 1부터 8까지죠? 1, 2, 3, 8. 확률이 정팔면체니까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전체 다 8분의 1. 그래서 합은 1 나온다. 그럼 여기서 뭐 EX, VX 구해서 구해주시면 되죠. 오늘 나간 부분들에 대한 확인 체크 문제 다 푸세요. 확인 체크. 확인 체크 다 푸세요. 개념 원리에서 확인 체크 다 푸세요.